아수라구사에서 로마까지 사도 바울의 로마 행여정을 따라 떠난 성지가 좋다. 로마 입성 후 이어지는 두 번째 시간, 바로 이탈리아의 대표적 건축물 콜로세움. 오늘날에도 엄청난 가치를 자랑하는 이곳에는 어떤 역사가 담겨 있을까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 있는 포로 로마노. 이곳에서 직접 느껴본 사도 바울의 뜨거운 그 복음의 열정까지, 그 엄청난 역사를 마주하러 지금 출발합니다. 자, 이제 드디어 로마에 입성을 했고요. 로마에서의 사도 바울의 흔적을 찾아 나섭니다. 어딜 이렇게 부지런히 가세요? 한국식품점이 7시 반에 문 닫는데 네, 가서 사야 돼요. 드디어 로마에서는 우리가 대장정의 여정 끝에 한국 식품을 좀 사서 향수도 달래고 좀 입맛을 달래겠는데, 이 로마에는 한국 식품점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얼마나 반가운지요. 길고 긴 여행 끝에 드디어 모든 게 다 반가워요. 냉면, 국수, 면류구나. 정말 한국산 과자류, 정말 이곳이야말로 천국을 만난 듯. 아마 이 사도 바울께서 로마에 입성하셨을 때 정말 유대인의 그 늘 다소나 어디서 드시던 음식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들 다 하나씩 사서 먹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아주 반가운 한국 식품점. 네, 좀 만두도 좀 하고, 찹쌀떡도 사고,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김치가 있어야. 보여줘 한번. 참 대한민국, 우리 한국의 음식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한국인으로 해외에서 사는 그 기쁨을 여기 느낍니다. 아파트 같은 거여가지고. 자, 이렇게 해서 장을 보고요.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로마 시내입니다. 이렇게 드론으로 보는 로마의 콜로세움이 있는 일대 주 핵심 장소를 이제 직접 집중적으로 보게 되겠는데, 아침부터 햇빛이 나서 얼마나 좋았는지요. 자, 통상 이 로마는 전 도시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정말 유적으로 있고, 고대의 도시와 현대의 도시, 또 로마라고 하는 긴 2000여 년 이상의 역사 속에 쌓여온 이 유적이야말로 아마 정말 최고의 고대 세계에서 현대 이르기까지 역사를 장구하게 볼 수가 있고요. 정말 수많은 교회와 로마의 옛 유적지, 정말 이 거리를 걷는 것만으로도 현대에서 과거로 돌아간 듯한 그런 역사적 또 역시 관광지이면서도 굉장히 삼엄한 이런 그 안전을 위한 것이죠. 그만큼 이제 현대에 많은 이제 위험적 요소가 있지만 그래도 치안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느끼고요. 자, 드디어 콜로세움입니다. 이 콜로세움은 드론을 날릴 필요가 없네요. 이렇게 아주 이 지구상에 현존하는 최고의 이 건축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 약 5만여 명의 관중을 수용할 수 있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거의 30분 만에 이 스탠드에 꽉 찼다가 빠져나가는데 30분이면 될 정도로 이렇게 삥 둘러서 출구가 있고. 자, 이제 진짜 콜로세움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로마에서 이 콜로세움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시대 직전에 이 전후에서 역사적으로 등장한 최대의 건축물이죠. 오늘날에도 2022년에도 이 콜로세움의 역사적 가치, 특히 경제적 가치가 100조 원이 넘는다고 하는 정말 관광의 명소이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서 정말 이 로마 경제에, 이탈리아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입니다. 또 로마 하게 되면 일단 콜로세움은 기본으로 가게 되고요. 들어가자마자 앞으로 가서 눈에 띈 것이 바로 대형 십자가. 역시 기독교화된 로마에서는 이 콜로세움의 옛 그런 경주를 뒤로하고 교회가 세워졌던, 그만큼 또
이 순교자들의 역사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곳에 교회가 세워진 것, 네, 의미 있는 일이고요. 정말 이 네로 황제 때의 이후에 이 디도 장군 티투스, 디도 장군 때에 완성이 된 것으로 그의 아버지 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걸작이고, 이 로마 시대의 건축의 아주 이 대표적인 건물이 바로 이 콜로세움입니다. 콜로세움에 로마만이 가진 그 건축 공법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콜로세움이 역사적으로 이 태양 가림막을 해서 안에 공연을 즐길 수 있었고 5만여 명이 들어가면서 이 콜로세움에서 발견된 이 석비가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쓰여 있는 이것은 이전의 석비 내용을 다시 쓴 것인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못자국이 많아요. 이 못자국을 중심으로 다시 글을 재구성해 보니까 이 부분에 엑스마니비스, 즉 전유물. 그렇죠. 그러니까 이 콜로세움은 이 베스파시누스가 이 전쟁에서 이긴 승리의 이 전유물들을 가지고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당시의 못자국을 통해서 이전에 어떤 문구가 있었는지를 이 연구한 끝에 발견해낸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엑스마누비스, 이게 이제 전유물이라는 뜻이거든. 전유물. 그러니까 이 전쟁을 통해서 가져온 엄청난 재물이 바로 초기에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콜로세움을 건축하는 재원이었다고 하는 거죠. 맞아요. 거의 국고를 탕진했던 그 네로 황제의 이은 베스파시아누스가 어떻게 무슨 돈으로 이 콜로세움 건축을 시작했을까 할 때에 바로 지금 보았던 이 증거를 통해서 결국은 예루살렘과 연결이 되네요. 예. 1725년에는 바로 이 콜로세움 안쪽에 이 복음의 승리라는 그렇죠. 의미로 교회 건물도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네, 이 비잔틴 시대 때, 즉 이 기독교화된 로마 시대 때에 이 격투의 장이었던 이 콜로세움을 한켠에 교회를 지어서 역시 기독교 문화권에 이제 사용되었던 것임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제 아래층도 중요하지만 이제 위층으로 올라오면 뺑 둘러서 나 있는 이 콜로세움을 보면서 역사가 누적된 콜로세움의 이 구조, 무엇보다도 역사도 역사이면서도 로마만이 가능했었던 이 거대한 이 콜로세움 건축, 또 이 콜로세움 건축을 통해서 로마가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또 발전된 그러한 건축술이 있었는지를 정말 엄청난 유산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만여 명의 관중이 들어서 있는 가운데에, 저 가운데에 원래 이 골조물이 없었고 저기에는 이제 나무로 수시로 설치했다, 그렇죠. 철수했다 하면서 저곳에 이제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대단했죠. 초기에는 네. 해전을 이곳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들이 열광을 하고 이 황제에 대한 그냥 지지가 그게 달하죠. 그러나 후에 이제 저렇게 이제 돌로 건축을 하고 저 밑에 이제 맹수들을 놓고 이제 이곳에서 이 검투사들의 또 시합장이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저쪽에 보면 후에 이제 한때는 저곳에 이제 교회를 또 지어서 이 네. 복음의 승리를 상징하는 기념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거대한 십자가 하나 세워 있는 것만 봐도 이 마음이 울리는 그러한 복음의 또 현장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콜로세움은 결국은 이제 바로 저 앞에 디도 개선문을 통해서도 볼 수 있다시피 베시파시누스에 이어서 디도 아들의 이르기까지 이 콜로세움은 바로 로마의 거의 중심, 포로 로마노 바로 입구에 이렇게 위치해 있고, 특히 이곳에서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콘스탄틴 대제의 개선문과 그 다음에 포로 로마노로 들어간 입구에 티투스의 개선문,
이 콘스탄틴 황제가 중요한 것은 이 주후 325년에 기독교를 국교화한 콘스탄틴 비잔티움의 첫 황제고요. 특히 이 티투스의 개선문이 이게 보이는 것은 바로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함락한 로마 황제잖아요. 그의 아버지 베스파시아누스에 의해서 황제가 된 티투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이 콜로세움, 사실 보면 이 네로가 이 거의 국고를 탕진할 정도로 모든 국고를 바닥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파시아누스가 이 콜로세움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재정이 바로 예루살렘에 이 온갖 전유물을 가지고 와서 건축을 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피해 대가로 건설된 것이 바로 콜로세움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 디도 개선문에는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가지고 온 온갖 금은 보화를 가지고 오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새겨져 있지요. 이 AD 70년에 이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특히 성전을 파괴하고 전유물을 가지고 오는데 그 성전의 가장 상징적인 유대인의 메노라를 가지고 오는 모습을 그가 로마에 개선하면서 들어오면서 이 개선문으로 만든 그 벽에 저렇게 메노라를 새겨 놓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루살렘과 로마가 연결이 되고 피폐했던 로마의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전유물들이 이렇게 제정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 천년의 로마 제국의 핵심을 이루었던 포로 로마노, 온갖 이 중앙 관서와 신전과 가장 중요했던 건물들이 들어섰던 옛 로마의 수도 핵심 포로 로마노입니다. 네, 바로 이 언덕이죠. 지금 왼쪽 저 언덕 위에는 로마의 시작인 플라티노 언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플라티노 언덕 아래에는 포로 로마노, 이 천년의 로마 제국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죠. 바로 이곳에 신전과 또 행정, 다양한 대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바로 그 행정구가 바로 이 포로 로마노, 엄청난 수도입니다. 규모가 정말 대단하고요. 특히 로마의 황제와 또 로마의 대장군들은 이 식민지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바로 이 로마의 핵심 포로 로마로 들어오면서 아주 대대적인 환영을 받았죠. 특히 세프티니우스의 개선문이라든지 또 이 디도의 개선문, 또 이 콘스탄틴의 개선문 등은 대로마 제국의 정복을 마치고 승리에 그 입성을 한 곳이 바로 이 포로 로마노입니다. 예, 뭐 대단합니다. 역사적인 승리나 역사적인 그 전승을 할 적마다 입성하면서 개선문을 만들어 놓았던 것이고요. 자, 아주 핵심적인 것이고 세프티누스의 개선문과 그 뒤에 또 마르티눔 사도 바울이 갇혔었다고 하는 감옥까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상징적인 로마의 핵심이 바로 이 포로 로마노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요, 저쪽 언덕 위에 바로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마메르티움 감옥이 바로 저렇게 이 개선문 바로 비껴서 보이는 그렇죠. 저곳에 갇혀 있었었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이 감옥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고 이 포로 로마노 대로마 제국의 핵심의 가장 중재인이 갇히는 그러한 감옥에 갇혔었던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의 감옥을 이렇게 보게 되고요. 참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을 떠난 우리는 이렇게 사도 바울의 갇혔었던 감옥을 보면서 정말 특별한 감회가 있고 마메르티노 감옥을 드디어 우리가 찾습니다. 로마 시대 때 길을 그대로 보존을 해놨습니다. 바로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마메르티노 감옥,
그 기념 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사도 바울이 갇혀 있었던 곳이죠. 네, 정말 2000년 전 드디어 그렇게 꿈꾸던 또 죄수의 몸이었지만 꿈꾸던 이 로마에 도착해서 사도 바울 바로 이렇게 감옥이 지금 이제 지하로 되어 있고 그 위에 현대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This is Mamertium, the Saint Paulus. 예. Saint Paul. 이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수감되어 있었던 여기 이 마메르티움 감옥이 이렇게 있습니다. 참 역사적인 사도 바울이 참수 직전에 갇혔었던 감옥을 오늘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사도 바울의 이렇게 정말 전도의 정신을 볼 수 있는 곳이죠. 참 이 마메르티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이 간수들을 전도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동상입니다. 청동상. 특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간수를 회심시켜 세례를 베푸는 사도 바울의 모습. 특히 이 감옥은 이 칼을 상징하는 바울과 열쇠를 상징하는 베드로, 그래서 베드로와 바울이 함께 갇혀 있었던 감옥으로 회심하는 정말 이 로마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도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 왔지만 역시 수제자였던 또 교황의 일대 교황이었던 베드로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사도 베드로가 갇혀 있었던 감옥. 네, 이렇게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흉상이 있는 조각상이 있는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었다가는 상징적인 철창 안에 이렇게 동상이 있고요. 실제 갇혔었다가는 감옥 바로 위에 이렇게 작은 기념 예배당이 있고요. 네, 훼손됐지만. 예수님 가운데가 예수님. 네, 그림으로 봐서는 이제 베드로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 감옥은 마메르티눔 감옥은 베드로와 바울이 갇혔었던 그런 감옥으로 되어 있고 오래된 교회의 프레스코에는 역시 이렇게 성화가 그려져 있고요. 또 전승에 보면 베드로가 이 감옥에 내려가다가 얼굴에 부딪혀서 생긴 자국이라고 하는 그렇죠. 어쨌든 전승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흔적을 마메르티눔 감옥 이렇게 실제 그 감옥 안으로 내려가는 계단 옆에 갇혀 내려가던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에 부딪혔었다고 하는 프레스코의 그림과 함께 이제 성화와 함께 이렇게 있고 자 드디어 감옥으로 내려갑니다. 2000년 전보다 로마가 많이 높아지긴 했지만 이렇게 지하에 이 좁은 감옥에 갇혀서라도 로마로 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리고 사도 바울의 흔적이 남아있는 마메르티움 감옥 특히 이곳에는 베드로도 갇혔었다고 하는 전승이 있는 감옥입니다. 참 겨울에는 굉장히 춥고 또 습기 찬 이곳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혔었던 바울을 특히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얼마나 추웠을까 하는 생각 그러면서도 그 마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이곳 감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결국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갇힌 상태에서 1차 풀려났다가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2차로 투옥되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침내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순교의 현장이 바로 로마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순교 이후에 불과 200~300년 만에 로마는 그 박해하던 기독교를 인정하고 국교가 되었고 오늘날 이탈리아, 이 로마 땅 이탈리아는 완전히 기독교 국가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포로 로마노에 들어온 이유는 어제 네. 저 마메르티움 사도 바울의 감옥을 드론으로 찍다가 이렇게 찍다가 이쪽 어딘가에 나무에 부딪히고 떨어졌는데 그 드론을 찾기 위해서 이 드론이 중요한 것은 이 바울의 셋집과 이 포로 로마노를 네. 찍은 촬영 원본이 그 드론에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꼭 찾아야 될 텐데. 정말 350회까지 오는 만 7년 동안 드론만 잃어버리고 부서진 것이 한 대여섯 대 어간 되는 것 되는데 같아요. 이 때문에도 과연 찾을 수 있을까? 이것도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많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어제 이 배터리가 남아 있을 때 드론 찾기로 저 앞까지 왔는데 불과 2-30m를 남겨두고 이 담이 있어서 들어오질 네. 못했고 돌고 돌아 어제는 또 이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입장료를 못 내서 결국은 신호도 끊어지고 이제 오늘 네, 한번 완전히 주간으로 주님께서 찾게 해주실지 정말 또 저의 이 아는 지인들이 많은 기도를 해줬는데 꼭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 어간에서 1시간을 넘게 찾고 직원들에게 뭐 하냐 해서 또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결국은 그 장소에 있어야 할 곳에 드론이 없었는데 이게 관리사무소에서 여기에 이렇게 SD 카드를 빼서 이 파기를 하라 그러면서 돌려받았습니다. 어쨌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못하면 경찰에 인계될 뻔했는데 이게 생긴 것이 선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가라고.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참 이 로마, 이 사도 바울이 갇혔던 마르티놈 감옥과 함께 그와 함께 있었던 이 포로 로마노, 그 다음에 콜로세움을 이렇게 돌아봤고요. 자, 역시 2000년 지난 이 로마는 이렇게 자유롭고 기독교 국가로 이렇게 우뚝 선 것을 보면서 정말 로마를 찾을 적마다 기분 좋고 이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화된 로마를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온갖 예술가, 음악가들이 아주 조금만 걸어도 이렇게 거리거리마다 오늘날 로마를 보면서 2000년 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게 되는 오늘날의 로마의 모습. 자, 포로 로마노 일대, 특히 마르티논 감옥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참 이 로마는 복음의 진수인 것 같습니다. 마침내 로마까지 전해진 복음이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 로마를 이룹니다.